2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를 보면요. 정수 A라는 식이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주어진 3차 함수 fx가 있고, 자, 최종적으로 계산할 거는 f'10의 값이야. 자,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도함수에다가 10을 대입한 결과를 찾아오라는 거는,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A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본 문제 같아. 자, 그럼 이 A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주어졌는데, 자,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게끔 만들래요. 됐죠? 자, 모든 정수 K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될 때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라는 뜻이야. 그럼 조건 한번 보자. 자,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두 관계식을 이렇게 곱했대요. 그게 음수가 돼야 된대.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1, x2, x3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럼 보세요. 많이 익숙한 식이 보이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fx라는 함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 물론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을 평값 정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fx는 3차 함수야. 그 3차 함수의 일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보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한번 그려놨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얘를 순차적으로 x1, x2, x3를 이렇게 찍어보고 마찬가지예요. x1, x2, x3라는 세 점을 이렇게 찍었다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럼 봐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이게 기울기겠네. 마찬가지로 기울기.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를 곱해보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면서 양수가 나오거든.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면서 또 양수가 나온다. 물론 여기서 x1, x2, x3의 대수관계는 결정된 건 없어. 대수관계는 결정된 게 없는데 이 x1, x2, x3의 위치를 막 흔들어 본다 하더라도 기울기하고 기울기는 곱한 결과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역시나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x1, x2, x3의 위치를 막 뒤바꿔 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려면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냐면 주어진 함수 fx의 위치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거든. 자, 제가 여기를 x1이라고 놓고요. 대충 여기를 x2 자, 이렇게 x3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여기도 보자. 여기를 x1 x2 대충 이게 x3라고 놔볼게요. 자, 두 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기울기, 기울기. 자, 이 오른쪽 부분에서도 기울기, 기울기. 음수, 양수 곱해서 음수 만들어졌어? 양수, 음수 곱해서 음수 나왔다? 자, 절반이 거의 끝난 상태거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극소라는 지점이 있고요. 이게 극대라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 즉, K서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극소 또는 극대라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극대가 나오는 지점과 극소가 나오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즉, 여기다가 x는 k를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x는 k 플러스 2분의 3 자, 여기도요. x는 k를 이렇게 놓고 x는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구간 안에 극소, 구간 안에 극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이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1, x2, x3는 대수관계가 결정된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되었던 간 이런 구간에다가 k하고 k 플러스 2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k 플러스 2분의 3을 설정을 한다면 이 관계식, 다시 이 음수가 되게끔 만족하는 x1, x2, x3는 존재는 하잖아.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거라고. 존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극소점 또는 극대점이
이 구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절반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거는 이 3차 함수 fx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 연산을 좀 해볼게요. 자, f'x라는 도함수를 잠깐 연산해 보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ax가 나올 거고, 자, 인수분해까지 한 다음에 x에다가 3x 마이너스 4a라는 식이 만족되는 것 같아. 그래프의 모양은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a라는 값은 정수라는 표현도 있지만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 a라는 값이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이 주어진 함수 3차 함수 fx는 극대화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돼야 돼. 근데 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극대극소의 위치는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그림을 표현한다면, 자, a 값이 양수일 때를 한번 봐봐. 3차 함수의 모양새는 이와 같은 형태. 자, 여기가 x는 0이 될 거고, 여기가 x는 3분의 4a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a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a 값이 음수가 됐을 땐, 자, 요 위치가 x는 0이 될 거고, 요 위치가 x는 3분의 4a,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여기가 3분의 4a가 될 거고, 여기가 x는 0이 돼야 되겠죠? 자, 어찌 되었던 건 있잖아. a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극대 또는 극소를 만족하는 위치는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0과 3분의 4a에서 만족이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걸 해야 돼? k서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다가 0과 3분의 4를 집어넣어야 돼. 이해되겠니? 자, k서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다가 0과 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만족하는 k 값들이 막 나올 거거든. 그 k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될 때 그런 a는 얼마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야. 자, 미분 연산은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되냐면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는 제가 지우고 나서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k서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어떤 상수 p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수 p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극대 또는 극소를 만족하는 0과 3분의 4a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 k 값은요. 자, 반드시 정수예요. 마찬가지로 요 a 값도 자, 0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자, 그럼 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구간의 길이 있지. 자, 소수점으로 좀 표현해 볼까? 구간의 길이 1.5죠. 이 구간 안에다가 이 p를 갖다 집어넣을 거라고. 그 p는 이 두 개의 값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수직선상에다가 제가 케이스를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상황, 이 p 값 있죠? 이 p 값은 정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왜? 이 3분의 4a라는 값이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둔다면, 자, 요 점은 정수점이에요. 자, 정수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p라는 정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 정수되는 이 지점에 딱 내가 p를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k 값도 정수죠. 구간의 길이는 1.5마디야. 그 마디 안에다가 p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방법은 여기다 k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요렇게 1.5마디 있죠? 이 1.5마디에 포함되는 p 값은요. 여기다 쓸까요? k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p 값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p가 정수가 된다면 그 식을 만족하는 k 값도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k 값은 p-2라는 값으로. 자,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봐봐.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p가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동일하게 수직선상에다 놓고 이제 연산을 해볼 건데,
자, 요번엔 이 P 값이요. 이 정수하고 정수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K서부터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이 1.5마디에다 P를 갖다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도 P의 위치에 따라서 좀 케이스가 나눠져. 왜 나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 요 마디를요 절반으로 잘랐어요. 이게 절반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해봐. 자, 여기 기준으로 만약에 P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대. 그렇다면 K라는 값은 여기서부터 1.5마디예요. 자, 또다시 K를 찍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니? K는 반드시 정수에 찍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이런 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P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K가 찍힐 수 있는 위치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근데요, 만약에 자, 또다시 절반으로 제가 잘랐어요. P의 위치를 이런 데다 찍어 놓잖아. 그럼 K라는 값은 여기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1.5마디. 자, 하나가 더 있죠. 여기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1.5마디를 찍었을 때 두 개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상황이 다 나눠져 있어.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K 값을 연산을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P 값이 0일 때는 바로 좀 할게요. P 값이 0이라는 거는 이 P가 정수일 때야. 그러면 P 값이 0일 때는 그 K 값은 P-1로 결정이 된다며. 그럼 P 값이 0일 때는 K 값이요. -1로서 문제풀이가 끝났어.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잠깐 봐.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12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자,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자, 이게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P가 0이 되는 지점에서 -1라는 값이 이미 나왔거든. 그럼 이 식에다가 나머지 정수 K가 있을 거거든. 이것까지를 곱해놓은 결과 값이요. -12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이 나머지 K 값들에 대한 곱이 있지, 곱. 그 곱은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 정수 K는 어디서 찾아와? 3분의 4A라는 값을 통해서 찾아와야 돼. 자, 근데 이 3분의 4A라는 값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또 한번 나눠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요 3분의 4A라는 값이야. 얘가 정수일 때를 한번 볼게. 자, 그럼 얘가 정수가 돼버린다면 K 값은 정해진다며. P-1. 즉, K라는 값은요. 3분의 4A-1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돼버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K 값은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 하나가 뭐다? 12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3분의 4A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 K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하나는 반드시 12가 돼야지만 곱한 결과가 -1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K 자리에다가 12를 대입해서 이제 연산만 해보면 돼. 그럼 연산한 결과가요. 이거 A 값을 구하시게 되면 4분의 39라는 답이 나올 거거든. 자, 모순이지. 왜냐면 A 값도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선 답이 나올 수 없었던 거야. 그럼 남은 상황이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자, 요번에는 3분의 4A라는 값이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때를 한번 살펴봐봐. 자, 그럼 이것도 상황이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눠지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자.
자,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P가 찍힘에 따라서 K 값은 딱 결정돼야 돼. 하나로. 그럼 그때 K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역시나 1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수직선상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좀 연산을 해본다면 자, 3분의 4a의 위치를 이와 같이 찍어 놓는다면 자, 1.5마디에다가 자, 구간에다 얘를 포함시켜야 돼. 그때 K 값은 12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3분의 4a라는 값이 있죠. 요 3분의 4a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2.5 있죠. 12.5보다는 크거나 같은 위치에 들어도 돼. 그 다음에 13보다는 작은 위치로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역시나 똑같이 구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얘를 구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본다면 자, 8분의 75부터 시작해서 자, 4분의 39라는 답 사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자. 자, 이 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9. 얼마 얼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얘 역시 9. 얼마 얼마가 나와.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 값이 또다시 존재하지 않지.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만족하는 A 값이 없는 거야. 그 이제 마지막 상황이 하나가 남았죠. 자, 두 번째 상황을 이제 보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이 이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시작할 건 자, P가 이와 같은 역할을 이와 같은 위치에 찍혀 있다면 K는 여기다도 찍을 수 있지만 이 위치에도 찍을 수 있다며. 그럼 결론적으로 그 K 값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두 개는 반드시 연속된 두 정수의 형태로 반드시 잡혀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나머지 정수 K의 곱이 12가 돼야 된대. 자, 나머지 정수 K의 곱이 12가 돼야 된대. 연속된 두 정수의 곱이 12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눠지지. 첫 번째, 3 곱하기 4로서 12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서 12를 또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번 나눠진 거야. 자, 그럼 얘를요, 나눠서 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3 곱하기 4가 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찍어볼게요. 자, 3분의 4의 위치가 이런 형태로 들어갔을 때야. 자, 그럼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1.5마디 그 다음 요렇게 1.5마디에 의해서 두 개의 정수가 붙을 수 있다며. 그럼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3과 4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만족이 되려면 이 3분의 4a라는 값은 있잖아. 어떤 범위를 들어가야 되면 4보다는 커야 되고 4.5보다는 작은 범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또 한 번 구해야 되겠죠. 자, 부등식을 푸시게 되면 a는 3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근데 이 8분의 27이라는 숫자 있죠. 얘가 3. 얼마 얼마 이런 숫자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 값은 또다시 존재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마지막 상황 요거 하나 남았다. 정답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또 똑같은 그림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고 풀이를 해본다면 자, 역시나 3분의 4의 위치는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고요. 자, 요번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온 상태에서 요렇게 1.5마디 요렇게 1.5마디를 잡았을 때 얘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요번에는 이 마이너스 3분의 4이라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위치 정수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2.5보다는 작은 위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또다시 구해봐야 되겠지. 연산을 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a가 클 거고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작다란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럼 연산을 해본다면 이 값 봐.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지. 만족하는 정수 a가 있죠. 그 정수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문제풀이 끝났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 다시 가볼게. a라는 값을 마이너스 2라고 찾았네. 자, 이 식을 계산하래. 자, 그럼 여기다 그냥 풀이할까요? fx라는 함수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왜냐면 지금 제가 방금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얘를 미분한 도함수식 3x제곱 플러스 8x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 10을 대입한 결과를 찾아보래요. 숫자 계산하시면 300 플러스 8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답이 380으로 문제풀이가 끝난 겁니다.